다음은 이진아 작가의 책 오늘부터 내 그릇을 키우기로 했다에 나오는 내용과 제 생각입니다. 1.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사업을 하는 친구가 말했다. 매일 0.1%씩 나아진다면 언젠가 100%를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그 친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매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번듯한 사장님이 되어 월 순수익 3천만 원 이상을 번다고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인 개념으로 매일 조금씩 단 0.1%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다면 결국 언젠가 100%가 되는 날이 옵니다. 하루하루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은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둘 채우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장 보면 별일 아닌 일들이 하나둘 모여 나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자.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자.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던 목표가 더 요원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일을 성공하다 보면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 결국 큰 일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훗날 돌이켜보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 나를 이루고 나를 만듭니다. 3. 책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에서 정김경숙은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 몰입하는 순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지워지고 그 자리에 자신에 대한 막연한 믿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찼다라고 말했다. 당장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다면 영어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불안과 고민은 사라지고 해낼 수 있다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요즘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감이 충만할 때 책 읽기에 몰입하거나 글쓰기에 몰입하는 시간에는 걱정과 불안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좀 더 나아진 나를 느껴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지고 미래가 더 밝아 보입니다. 제겐 책 읽기와 글쓰기가 저에 대한 공부, 삶에 대한 공부의 시간입니다. 4. 지금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을 때 누군가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한다. 남들이 해주는 말은 정답이라 여기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길은 의심 없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5. 어떤 그릇을 키우고 싶은지 고민하는 것이 그릇 키우기의 첫 번째 과제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이다. 내 삶은 내 삶. 남들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객관화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무엇이 내 삶에 가치를 주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4, 5번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남의 말에 휩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결정도 내가 판단하고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6. 나를 알아보기 위해 실천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달리기로 나 감각하기. 달릴수록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다. 운동을 할 때면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나 자신을 알게 된다. 과거를 포기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때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 글 또한 달리면서 생각해낸 것이다. 달리는 순간 갑자기 목차가 1번부터 떠올랐다.
잊을세라 달리면서 메모장에 받아 적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늙은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망을 만들어내며 뇌세포의 혈액과 영양을 공급해 준다고 한다. 특히 운동을 하면 BDNF가 분비되는데 BDNF는 뇌에서 분비되는 뇌유래 신경성장인자로 운동할 때 뇌 전체에 흘러넘친다고 한다. 운동이 뇌가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뇌 활성화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주고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자기 효능감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힘이다. 아이디어와 지가 효능감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나는 안 될 거야 하며 포기한 적이 있지 않은가?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자신감을 얻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어보자. 삶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꼭 달리기가 아니어도 좋다. 자신이 좋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하자. 체력은 덤으로 따라온다. 나를 알아보기 위해 저자가 실천한 방법 중 첫 번째, 달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종종 산책을 합니다. 천천히 30분 정도 걷죠. 가능한 산책을 하면서 스마트폰은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제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7. 이 독서를 통해 내실 다지기.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정보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었다. 별도의 노력이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정보들을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의 책을 몇 권 구입해서 읽었다.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 이야기를 종합해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독서는 생각의 폭을 확장하는 첫걸음이다. 독서 없이는 논리력이나 사고력, 통찰력을 키울 수 없다. 독서를 거듭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기존에 할 수 없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극작가 마르틴 발저마턴 월저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독서를 통해 주관을 키우면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책을 읽는 두 번째 이유는 도파민 생성을 위해서다. 도파민은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으로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킨다. 도파민은 의욕과 기억, 성취감과 행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킨다.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얻으며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런 도파민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원동력을 만들어주고 그동안 회피해왔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방법으로 독서 책 읽기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꼭 사유, 사색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메타인지도 발달하여 진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8. 3. 생각의 힘을 기르는 글쓰기. 글을 쓰다 보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의 가치관이 더욱 명확해진다. 그리고 이런 글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검열을 하고 나아갈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일단 많이 읽어야 한다. 많이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많이 써봐야 한다. 필사를 해도 좋다. 책을 읽다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면 그걸 따라서 적어보는 거다. 그리고 맨 아랫줄에 자신의 생각을 짧게 적어보자. 그렇게 글쓰기를 연습하다 보면 생각이 더욱 명확해진다. 글쓰기는 생각하는 힘을 훈련시켜준다. 세 번째 방법으로 글쓰기입니다. 역시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점점 내가 보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 아파하고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무엇은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은 포기할 수 없는지 알게 됩니다. 글을 잘 쓰려면 다독다작 다상량은 필수입니다. 최재천 교수는 책 최재천의 공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책 읽기에 대해 강연할 때 저는 코끼리가 똥 누는 사진을 화면에 띄웁니다. 코끼리 똥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독서를 안 하는데도 글을 제법 쓴다고 말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많이 읽은 사람들이 글을 잘 써요. 읽은 내용을 기억해서 베끼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문장이 탄생합니다.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9. 4. 새로운 환경에서 확장되는 나의 세계. 신경과 소성 뉴트럴 PLASTICITY에 대한 연구 결과 인간의 뇌는 새로운 학습과 경험에 의해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하고 발달한다. 뇌의 가소성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더욱 활발하게 작용한다. 10. 5. 인간관계를 통해 깨달은 연결의 힘. 새로운 환경에 나를 두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한 나의 가치관을 확장해주는 일이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주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인도하기도 한다.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교감을 통해 사회성도 충족할 수 있으며 그동안 홀로 생각했던 것들을 상대에게 말함으로써 자연스레 정리도 된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인간관계의 흐름 속에 나 자신을 두어야 한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면 견문 또한 넓어질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그 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이를 먹어서도 그리고 학교나 직장이 아니어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와 뜻이 같지 않더라도 많은 대화를 해보자. 자신의 경험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자. 그렇게 세상과 마주하며 스스로가 다듬어질 때 나 자신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된다. 4번째, 5번째는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립되어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면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향된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게 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주고받음으로써 생각과 인식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수정하게 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건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해보니 별로인 경우도 생기고 반대로 별로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재밌고 적성에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